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약입니다. 오늘은 음식을 보관할 때 골칫거리 징구스 조파리가 과학과 의학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빠르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가 때 해운대, 대천, 경포대 같은 곳에 놀러가 숙소를 잡아놓고 수영하고 바베큐하고 술 마시고 과일 깎아먹고 기절해서 자고 일어나면 뭔가 바글바글합니다. 어디 밖에 나가기 귀찮아 집안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폰으로 안될 과학 보고 과일 먹고 자고 일어나 남은 과일 먹으려고 보면 뭔가 바글바글합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녀석 바로 조파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특이한 연구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작고 귀찮고 시원찮아 보이는 조파리가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와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파리가 없었다면 현대의 유전학은 수십 년 퇴보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생명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생명체들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침팬지, 원숭이, 개, 고양이, 쥐, 물고기 등 많고 많은 생물들도 있는데 왜 하필 조파리가 유전학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조파리란 녀석은 사람 즉 호모사피엔스와는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과 조파리가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5%? 10%? 아닙니다. 무려 60%입니다. 물론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60%가 서로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외모가 닮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단순히 조파리가 인간과 유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연구하기 좋은 생물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99% 겹친 보노보나 침팬지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파리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강력한 번식력. 이것은 과학. 조파리 암컷 한 마리는 하루에 약 100개, 일생 동안 1000개에서 20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지 열흘 된 조파리는 또 새로운 알을 낳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파리 한 마리가 태어난 후 20일 동안 1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했을 때 그중 암컷이 500마리라고 가정한다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20일마다 개체수가 500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20일마다 개체수 5000% 상승! 심지어 복리! 암컷 조파리의 무게는 1mg에 불과했지만 3달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무게보다 무거워지고 8달이면 우주의 추정 무게보다도 무거워집니다. 물론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자연에서의 경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상상만 해도 엄청난 번식력입니다. 번식력뿐만 아니라 한 세대가 짧은 점도 연구하기 제격입니다. 한 세대가 30년인 인간에 비해서 한 세대가 11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조파리의 세대의 길이를 비교한다면 조파리 연구 4년이면 클레오파트라, 8년이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세대를 봐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를 여러 세대 동안 보는 것이 필수적인 유전학에 있어서 아주 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23쌍 46개인 반면 조파리는 4쌍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유전자들을 파악하고 조절해볼 수가 있고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사람이나 쥐를 이용한 연구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손바닥 반만한 집과 반만 있으면 300마리를 2달 동안 기를 수 있으니 인간 세상의 부동산 가격과 다른 동물들의 식비를 생각해볼 때 더 많은 개체를 연구하기엔 너무너무 저렴한 것이죠. 이런 여러 조파리의 장점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은 토머스 모건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1900년은 실험 때문에 넘쳐났던 완두콩을 매일 식탁에 올려서 동료 수도사들의 원망을 샀던 멘델의 유전학 연구가 수십 년간 묻혀있다가 재발견된 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10년 콜롬비아 대학교의 토머스 모건은 세계 최초의 파리방 플라이 룸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엑스레이를 찌어주거나 DNA를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을 먹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여러 돌연변이 조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모건은 다양한 유전자들의 기능과 유전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공로로 1933년에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모건의 연구실에 있었던 헤르만 밀러는 1946년에 엑스레이를 이용해 조파리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조파리는 그 후로도 꾸준히 생물학 연구에 활용되었고 2017년 생체 리듬을 밝혀낸 연구로 수여된 노벨상을 포함하여 지금껏 총 6번이나 노벨상 수상에 주역이 되었습니다. 노벨상은 해당 연구가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중요하게 판단되어 수여되기 때문에 조파리가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대단한 영향을 주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100주년을 맞은 조파리 연구는 현대에 와서도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유전자를 켜고 끌 수 있도록 해준 광유전학의 개발로 조파리를 과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 수 있도록 조절을 한다거나 암에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견부터 시작해서 조파리의 교배 행동 연구나 조파리에게도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기초과학 연구까지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 아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문명의 증거로 알고 있었는데 조파리에게도 문화가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수컷 조파리들을 녹색 혹은 붉은색으로 칠해두었습니다. 그러고 암컷 조파리 무리에게 다른 암컷 조파리들이 녹색이 묻은 수컷 조파리들과 교배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암컷 조파리들이 붉은색보다는 녹색의 수컷 조파리들을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집니다.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는 반반이었던 비율이 8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경향성이 초파리 무리 안에서 여러 세대를 지날 때까지 꾸준히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미디어에 노출된 예쁘고 멋진 모습을 쉽게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초파리에서도 똑같이 존재했던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초파리의 빠르고 저렴하고 손쉽다는 장점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고린증후군, 골추증후군, 로이, DH증후군, 클리프스트라 증후군 모두 희소질환의 이름들입니다. WHO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는 5,000개가 넘는 희소질환이 있고 4억 명 정도가 희소질환을 앓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소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나 치료약에 개발한 당뇨치매, 암 같은 흔한 지병에 비해 경제성이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여겨져 왔고 그에 따라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초파리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에 초파리가 가진 여러 장점들을 접합해 보기로 합니다. 그 결과 여러 유전질환의 발병 원인이 밝혀졌으며 추후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성과를 이룬 초파리 과학자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희소질환을 넘어서 아직 이름도 없는 미진단 질병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미진단 질병은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진단과 구분이 불가능한 질병을 뜻하는데요. 이전에는 한 사람의 DNA 서열을 알아내기 위해서 약 1억 달러가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약 1,000달러 즉 12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값싸진 DNA 서열 분석 기술과 여러 영구적 장점을 지닌 초파리 연구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30개가 넘는 미진단 질병들의 이름을 찾았고 원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파리란 녀석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귀찮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초파리를 통해서 더 멋진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 초파리 투나잇 초파리스 감사스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될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응원해주신 정민영님의 따뜻한 응원 멘트 전해드립니다. 저 학문이 좋아서 입학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굴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민영님 죄송합니다. 안될과학도 대학원생 여러분 제일 진심 레알로 사랑합니다. 파이팅!